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10 정병준입니다. 한 달이 넘도록 온 나라가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로 떠들썩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가 이렇게 커진 것은 조국 장관의 딸이 특혜를 받아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 때문인데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광주에서도 최근에 대학 입시와 관련된 현안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고려고 문제입니다. 지난 7월 초에 고려고에서 수학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시 교육청이 학교 전반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벌였고 고려고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고려고 측에서 징계가 너무 심하다며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특정 고등학교가 감독기관인 교육청에 이렇게 반발한 것도 보기 드문 일입니다. 과연 광주시 교육청과 고려고 누구의 얘기가 맞는 걸까요? 오늘 양측 관계자들 함께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토론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교육청에서 박철영 중등교육과 장학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철영 장학관입니다. 네, 고려고에서는 이완호 교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완호 교감입니다. 네, 정교조 광주지부 김현주 사립위원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주입니다. 하영철 미래교육포럼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교육을 사랑하는 미래교육포럼 상임대표 하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학관님, 참 뭐 편치 않은 얘기인데 먼저 이제 고려고에서 수학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 이래서 이 사안이 시작되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7월 초에 고려고등학교 수학시험 문제가 최상위권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학생들에게 사전에 배부한 문제에서 다툼 문제가 그대로 출제됐다는 의혹과 그리고 그 고려고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어서 저희가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되었고요. 특별감사 실시 결과 그 동아리 학생들에게 제공된 5문항이 기말고사에 그대로 동일하게 출제되었음을 확인하였고요. 그 외에 학업 성적 관리의 부적정성, 그리고 대입 추천 전형의 부적정성,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의 부적정성, 그리고 특별한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을 특별히 관리한 그런 정황들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해진 징계 양정에 따라서 학교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고 계시는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에게는 파면 해임이라는 징계를 학교 재단에 요청하였고요.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 있는 부장 선생님들 15명에게는 징계 요청을, 그리고 그 외에 30명의 선생님들에게는 징계가 아닌 주의와 경고나 이런 행정적 조치를 학교 재단에 요청한 것입니다. 네. 근데 맨 처음 문제는 수학시험 문제 유출에서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이게 학교 전반으로 커져서 전체 교직원의 80%가 징계 대상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까? 예, 그 이번 감사의 계기는 시험 문제 유출 의혹뿐만 아니라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우대가 사실은 제기되었습니다.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학생이 청원한 내용의 일부를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과로 봤을 때는 명문학교다라는 게 당연합니다만은 그 결과를 만들기에 과연 정당하고 차별 없는 과정으로 이어왔을까요? 기숙사 말고는 인사도 받아주지 않고 눈길조차 주지 않고 이름조차도 못 외우는 선생님들이 명문학교라는 명예를 가지고 저희를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학생이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려고 학사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된 거죠. 장학관님, 네. 잠깐 거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NS는 누구나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에 대한 사실 확인을 먼저 좀 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학생이 방금 장학관님이 말씀하신 그 학생이 적은 내용이 주 내용이 3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번 기백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희는 시험 유출이 아니라 중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중 교재와 중복되는 것은 상당히 모든 학교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부분 잠깐만요. 그다음 2번째입니다. 저희 지리 선생님 문제가 거기에 또 실렸습니다. 그 SNS에. 이것도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우리 지리 선생님은 췌장암에 걸려서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SNS에서는 뭐라고 적었냐면 성적 비리로 학교를 명퇴했다. 이렇게 지금 적은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3번째,
내용이 뭐냐면 저희 선생님 아들이 저희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중학교 때도 상위권이었고 지금은 그 학생이 이제 금호고등학교로 전학을 가서 이번에 한 학기 동안 다니면서 전교 2등을 했는데 그 학생에게 시험지를 유출해 줬다. 이렇게 그 SNS에 적은 거예요. 그 최상위권 학생에게. 그래서 그 학생이 그런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상당히 왕따를 좀 당해서 거의 중위권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한 5, 60등까지. 그래서 금호고등학교로 전학 가서 지금 다시 원래 자기 성적을 되찾은 겁니다. 이렇게 그 SNS상의 내용이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자, 교감생님, 예. 이건 SNS 내용이 아니고요. 예.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예. 청와대 국민청원은요. 예. 이게 청와대 한 국민신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럼 청와대 이것은 국민청원은 누가 돼 있습니까? 학생이 거기가? 냈겠죠. 예. 저희가 누가 낸지는 예. 잘 모르겠지만 학생이 낸 걸로 파악이 되고요. 예. 단지 SNS의 내용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예. 방금 읽어드린 내용은 예. 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낸 거고요. 이것은 국민신문과도 똑같은 역할을 예. 하고 자, 지금- 그래서 예. 자, 그게 그런데 이제 청와대 방금 국민- 이제 단지 그 교과서 다른 참고서하고 중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 내용을 최상위권 학생으로 이루어진 동아리에 예. 사전에 배부를 하고 예. 그 애들이 다 풀어본 상태에서 예. 이게 기말고사에 동일하게 나온 것이 어떻게 중복이라고 보는 거죠? 잠깐만요. 이건 저희로서는 잠깐만요. 예. 이거 유추로 볼 사실은 수밖에 없는 예, 토론 상황입니다. 시작부터 제가 개입할 수도 없을 만큼 이렇게 뜨거운 토론을 제가 처음 진행해 보는 것 같은데요. 잠깐 말씀을 좀 멈추시고 일단 같이 나오신 분들도 얘기 좀 잠깐 듣고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맞았는지, 수학시험 문제가 누출이 된 건지, 또 정말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특별 관리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김윤준 선생님, 지금 전교조 활동도 하시고 또 본인도 다른 학교에 3학년 담임 선생님이신데 이런 사안을 지켜보시는 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주변 그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일단은 이런 상황이 광주에서 벌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선생님들이 많고요. 왜냐하면 그 성적과 관련된 일들이 해를 거듭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희 전교조 입장으로서는 이와 같은 일이 왜 발생했을까에 대해서 잘못된 성적 관리, 두 번째로는 상위권 중심의 어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그 원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이 있다면 예. 그 지금 계신 것도 사립학교시잖아요. 예. 그러면 방금 지금 문제가 된 고려고 이런 사례들이 다른 사립학교에도 있습니까? 아니면 고려고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주변에 듣기로는 다른 학교에 있는 사례는 어떤 사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이제 방금 예. 얘기한 뭐 이런 시험 문제가 예. 참고가 된다든가 아니면 뭐 특히 이제 그 상위권 학생들만 별도로 관리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요. 시험지가 사전에 유출이 되거나 사전에 제공이 되는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없어야 되는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다음에 특별 상위권만의 학생들을 특별히 관리한다고 하는 것도 물론 상위권의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처럼 특별히 그 친구들만을 상대로 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 친구들에게 만의 어떤 특별한 수업이 진행된다든지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하 대표님 예전에 교장 선생님도 하셨고요. 아마 하 대표님 교장 선생님 하실 때는 광주가 실력 광주할 때 그렇습니다. 교장 선생님 하셨을 예, 거라고 그런데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이제 이상보다는 방금 듣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네. 지금 방금 이제 교육청하고 우리 고려고등학교 측에서 같이 이제 서로 의견 트러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수학 문제 5문제가 핵심입니다. 첫째, 5문제. 이것이 문제 유출이냐 아니냐, 시험 문제 유출이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서술형 평가 그 부적정. 거기에서 이제 그것이 문제 조작이냐 아니냐. 아마 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문제가 문제 유출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서술형 평가의 부적정성, 적정성인가 부적정성인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 내용이 이것이 문제의 방금 뭐라 했죠? 내가 얼른 생각 안 나네. 조작이냐, 성적 조작이냐. 네. 성적 조작이냐, 문제 유출이냐. 요 두 개만 우리 교육청에서 확실하니 이거 문제 유출이다. 시험 문제 유출이다. 이건 성적 조작이다. 이것만을 얘기해 주시면
이제 그걸로 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창업가님. 예. 지금 이런 학교 시스템, 그다음에 구조, 예. 이런 상에서 예. 고등학교 수학선생님들이 특히 예. 수학선생님 출신이니까요. 예. 다른 과목은 좀 덜합니다만은 수학 같은 경우에 예. 그것을 선생님이 스스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완전히 만들어서 예. 출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 고려고 시험 문제를 저희가 점검하면서 예. 수학 자학사님들이 대체적으로 하신 의견이 뭐냐면요. 예. 시험 문제가 예. 기출 문제, 고난이도 문제 위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실제로 변형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예. 선생님들이 가르친 내용을 너무 어렵지 않게 출제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제를 창작해서 예.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있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예. 묻겠습니다. 예. 혹시 예.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예. 어떤 학교에서 예. 만약에 20문제 시험 문제가 있는데 그 20문제가 전부 시중 교재에서 그대로 만약에 나온 일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를 내리겠습니까? 자, 많이 시중에서 이제 있다면. 20문제가 이제 가정인데요. 예, 가정입니다. 자, 우리 예. 학업 성적 관리 지침에 보면은 예. 시중에 유통되는 참고서에서 전제를 하거나 일부를 변경하여 출제하지 않도록 한다고 돼 그렇게 있어요. 돼 있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여기서는 문제는 핵심이 그게 아니고요. 예. 결국은 아까 하 대표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학 동아리, 매스 올리기라는 수학을 아주 잘하는 학생들 모인 수학 동아리에 5월 말에 이 교사가 사설 문제집 3회분을 줬어요. 그 3회분이 줬는데 7월 달에 보는 시험에서 그 3회분에서 수학교사도 시인을 했어요. 예. 5문제가 동일하게 출제가 된 거죠. 예. 그럼 동일하게 사전에 제공한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가 됐다. 하 대표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대표님. 잠깐만요. 대표- 제가 좀 예. 지금 나오신 토론자들이 이 사안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어서 얘기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예. 시청자들이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예. 도대체 이 사안이 어떻게 된 사안인지 자 먼저 교육청 쪽에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자, 뭐가 문제였던 다시 한번 겁니까? 말씀드리지만요. 네. 그 수학 동아리 최상위권 학생들로 구성된 수학 동아리 학생들에게 문제를 막 제공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첫 문제 제공했던 것이 근데 맞습니까? 첫 문제 맞습니다. 제공했다는 첫 것은 이제 문제 학교에서 이상입니다. 첫 문제를 첫 문제 제공했다 이상. 하는데요. 아니 그 문제를 장학관님 확인하셨잖아요. 네, 그런데요. 네. 이제 이 선생님은 단순한 실수라고 저희한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문제의 목록을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네. 너무나 일명요연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어느 사설기관 3, 4, 5, 6, 어느 사설기관 3, 4, 5, 6. 네. 그다음에 이를테면 문제가 된 어떤 그 유명한 강사의 그것 1, 2, 3회. 예.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도저히 그냥 무작위로 줬고 그래서 무작위로 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얘들한테 나눠준지도 몰랐다는 그 선생님의 말을 저희가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동일하게 5문제가 출제됐습니다. 하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건요. 그 아까 몇 문제를 제공했냐는 얘기도 나왔는데 몇 문제 중에 5문제가 나온 거죠? 지금- 첫 지금요. 문제 중에 5문제가 아니, 나왔습니다. 문제 첫 문제를 제공했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예. 알기는 내가 뭐 깊이는 모릅니다만은 예. 제가 알기는 이제 객관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첫 문제를 3월부터 그 어떤 A 동아리에 이렇게 제공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놓고 선생님이 시험문제 낼 때는 나도 수학을 가르쳐봤지만은 시험 낼 때는 이제 그 선생님은 그 문제에서 낸 게 아니고 저도 제가 이제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여튼 않고 다른 문제지나 이런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냈어. 내 말 들어보세요. 예. 냈는데 그 문제가 내놓고 보니까 시험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 첫 문제하고 5문제가 겹쳤다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저희가 봤을 때는 절대 그렇지가 그거 못합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문제를 보면 압니다. 그림이나 이런 내용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집이 저희가 다른 문제집에 있는가 찾아도 봤어요. 근데 다른 문제집에는 없었어요. 좋습니다. 예. 장학관님. 예. 아까 제가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그거에 예. 대한 답변이 지금 안 와서 아니, 만약에 20문제가 똑같다. 20문제가 똑같다 예. 할지라도 예. 당연히 이제 그것은 아, 그럼 당연히 묵인하고 그래서 갑니까? 지금 교감쌤 그런 잠깐만요. 다른 학교 사례가 자,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럼요. 아니, 제가 가정에서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가정에서 질문하실 건 가정에서 없을 질문하면 것 안 같고요. 되시고요. 네. 이것은 문제 핵심이 뭐냐면요. 예. 특정한 아이들에게 제공됐다는 게 핵심이지. 예.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조건에서 본다면은 예. 그것을 아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거죠. 장학관님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예. 드려볼게요. 특정한 아이들에게 첫 문제가 제공이 됐는데 그중에 5문제가 출제가 됐다 지금 예, 이 중복이 얘기신데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 이 첫 문제를 다른 아이들은 접근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애들에게 네. 이 베스올릭이라는 동아리 애들에게만 줬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어떤 문제지를 준지를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죠. 사회자님, 그거 제가 좀 답변 좀 해야 됩니다. 그러시죠. 예, 일방적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이 프린트물은 저희 학교가 이 수학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고 수능 과목에 해당된 선생님들은 많은 프린트들을 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이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이 자율 동아리에서 자료가 부족해서 이 담당 선생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담당 선생님이 천여 문제 정도를 계속 3월 2일부터 한 달에 한 몇십 문제씩을 이렇게 책상 위에 얹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표들이 가져다가 이것을 풀기도 하고 또 버려불기도 하고 일반반 학생이 그것을 복사해 가기도 한 겁니다. 오픈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5문제가 중복이 됐다는 것은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중간고사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기말에서 5문제가 중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날 이 시험을 봤는데 토요일 날 교과 협의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으니 교육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줘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해라. 재시험을 보든. 그래서 저희는 일요일 날 10시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재시험을 치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 날 사실 확인 관계도 없이 전격적으로 월요일 날 감사를 들어와 버린 겁니다. 핵심은요, 어떤 예. 거냐면요. 예. 재시험이 왜 예. 치러졌냐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공부를 잘하는, 특별히 관리하는 동아리 학생들에게 제공된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반 이 학생들이 정말 이 SNS나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읽어보면요. 이 학생들의 분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1학년, 2학년 때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받지 못한 학생들의 서러움과 분노가 이 SNS나 청와대 국민신문고는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몇 명 학생이 그렇게 올렸습니까? 한 명 학생이 올린 거 아닙니까? 한 명의 장학관이. 학생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학생을 대변했다고 질문을 좀 생각합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주시죠. 5개의 문제가 지금 겹쳤다라는 건 드러난 사실인 것 같은데 예. 이게 그럼 그 시험에 기말고사라고 예. 하셨나요? 전체 수학 문제는 몇 문제입니까? 한 20문제 정도 될 20 겁니다. 문제 정도.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한 4분의 1. 근데 이제 이 문제가 고난이도의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 이제 이 학생이 발견하게 된 배경이 이래요. 이런 문제를 세상에 어떻게 풀지 했더니 그 최우수반 학생이 여기에 있어 해서 이렇게 시험지를 보여주니까 똑같은 문제인 예.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학생이 정말 분노를 제가 느낀 말씀 거죠. 드릴게요. 여기서 우리가 명할 것은 그런 거 좀 세밀한 것 갖고 따져보면 한없습니다. 이거 시간, 10시간도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방금 말씀드린 5문제가 유출이냐, 시험 문제 유출이냐.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유출이라고 확실하니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단정을? 자, 우리는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정할 수 있냐고요. 이게 유출이라고. 사전에 제공됐다면 유출로 보는 거죠. 아니, 그 제공됐다면 그러지 아니요. 마시고. 하 대표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사전에 제공된 문제가 동일하게 나왔다. 왜 제가 이 말씀 문제의 드리면 유출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교육부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성적 조작이나 시험 문제 유출 같은 시험 비리가 있을 때는 파면이나 해임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사 자격증도 박탈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문제 유출이고 그다음에 아까 가시기 문제 뭡니까 조작이고 이것이 된다고 하면은 이건 파면 해임이 될 수 있는 자,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겁니다. 징계를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내린 거고요. 있는 파면 해임으로 자, 해버렸어요. 하 대표님. 해가지고 아니, 하 대표님. 학교에다가 지금 한 대표님 무슨 생각이신가요? 이게 유출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모르지요. 자, 저는 이걸 확실하게 자, 모르는데 그래서 그러면 잠깐 기다리시죠. 그래서 모르는데 이거를 저희가 검찰에 고발했고요. 이제 이것에 대한 경찰 조사는 1차적으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부분 경찰 한번 지켜보- 조사에서 나오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번 그 부분 지켜보시죠. 제가 조금 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범법적인 용어예요. 유출이라고 하면 몰래 그리고 그 담당 선생님이 야 이거 중요한 시험 문제다. 너희들만 풀어야 된다. 이거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굉장히 은밀하고 범법적인 요소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유출이 됐을 때는 그 유출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득을 보는 학생이 있어야 됩니다. 이득을 항상 범법적인 게 되려면. 자. 그러나 잠깐만요. 그러나 이 시험에서
이득을 본 학생이 없어요. 오히려 제 시험을 봤을 때 그 상위권 학생들이 성적이 훨씬 올라갔습니다. 저 1등짜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잘 아시겠지만. 잠깐만요. 거기서 예. 많은 시간을 끊지 허비하지 마시고요. 예. 자, 제 시험을 본 그 원래 시험 문제의 채점 관계는 예.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예. 그 결과를 가지고 여기서 논하는 것은 아니, 법적인 때는 결과도 논해야 저는 됩니다. 그것은 전혀 소모전적이라고 보여요. 예. 자, 중요한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사전에 제공된 문제가 동일하게 시험 문제에 나왔다는 사실에 예. 저희가 주목을 하고 그에 대해서 경찰에 저희가 CCTV를 가리도록 했기 때문에 예. 한번 지켜보자는 잠깐만요. 얘기죠. 다시 한번 잠깐만요. 다시 한번 잠깐만요. 물어볼게요. 박 대표님, 박 대표님 이 문제 가지고 지금 한 시간을 다 할 수 그렇죠. 없으니까요. 뭐 제가 사실은 사전에 제가 토론 들어가기 전에 양측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토론에서 뭔가 결론이 나진 않을 거다. 상대 입장을 충분하게 말씀하시는 걸로 만족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데 우리 김 위원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수학 선생님이시니까 오늘 정교조 국어입니다. 국어 선생님이시군요. 죄송합니다. 정교조 입장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사전에 학생들한테 문제를 많이 주십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도 예, 있다. 예, 그렇죠. 근데 근데 이건 이제 특정 학생에게 주는 특정 경우가 학생에게 중개 아니죠. 문제다. 예, 그렇죠. 그렇군요. 예. 아마 사안의 핵심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수학 문제 유출에 관련된 유출 의혹에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제가 하고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랍니다. 제가 한 말씀 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예. 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다음 문제는 과연 고려가 그동안에 이 상위권 학생들을 특별 관리를 했느냐에 관한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러니까 가장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분은 우열반을 편성했다. 학교에서는 수준별 이동 수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우열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학년 자연계반인 경우 6개 반을 최우수반 한 반, 그다음 우수반 한 반, 그리고 나머지 4개 반은 보통반을 운영하고요. 이 체제를 그대로 방과 후 학습까지 이어지고 그다음에 자율동아리, 기숙사 운영까지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이 학생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난이도 문제를 이렇게 제공을 해요. 그런데 고려고등학교 수학시험 문제 같은 경우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70% 정도가 고난이도 기출문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고난이도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에게 부조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평가의 부적정성 때문에 2016년부터 수준별 이동 수업마저도 사실은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적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관찰 일지를 적기도 하는데요. 수학 시스템의 관찰 일지를 저희가 가져다 봤어요. 그랬더니 최우수 학생들은 자세하게 적어져 있어요. 세특을 적기 위해서. 그런데 그 중하위권 학생은 단 한 명도 그 일지가 안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우리 말씀- 학교 문제니까. 내가 한 말씀 예. 지금 수준별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동질 집단을 가리키는 시 학습 효과가 있습니까? 이질 집단을 놓고 가리키는 학습 효과가 자, 있습니까? 그 하 대표님, 학습 효과면. 제가 그에 대한 수많은 연구 논문들을 다 뒤져봤어요. 그건 나도 연구해본 사람이니까요. 예. 예. 수준별 이동 수업보다는 학급 내 소집단 수준별 수업을 한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논문들이 훨씬 더 제가 찾는 논문에는 그러면 많았습니다. 학급별 소집단 이 수준별 수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 그러려면은 예. 지도교사가 한 사람 갖고는 안 됩니다. 두서너 사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모둠별 수업을 어떻게 하고 그걸 많이 모둠별 할 수 수업을 있어요? 하고 모둠에 맞는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공함으로써 그 수준별 좋은 말씀 하셨어요. 예. 지금 현재 협동학습, 토론학습, 모든별 수업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런 학습을 하게 되면은 성적이 좋고 외형적인 학생들이 주로 활동을 하죠. 꼭 그렇지만 않고요. 아니 왜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거기 모둠 내에서 사실은 상호 협력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예. 협력을 하는데 예. 그것을 리드하는 애들은 그래도 외향적이고 성적이 좋은 애들이 리드하죠. 확실하죠, 그것이. 사회자님. 여기서 그런 확실한 면도 얘기하죠. 있죠. 예. 잠깐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고려교 쪽 예. 얘기를 그래, 얘기하세요. 들어보고 예. 얘기하세요. 방금 우리 장학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관계가 크게 틀린 두 예. 가지 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열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희는 수준별 이동 수업입니다. 영어, 수학. 우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과가 예를 들어서 6개 반이 있으면 전 과목에서 예를 들어서 1반은 우수반 해서 상위권만 쫙 모여 있고 그다음에 2반은 그다음 또 우수반 이런 식으로 성적에 의해서 우반과 열등반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6개 반이
동일한 평균 점수로 똑같이 반편성이 돼 있고 단지 영어 수학 가장 상하 차이가 큰 영어 수학 수업에서만 영어 수학 성적으로 이동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동 수업은 제가 이 판넬에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듣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지금 17개 시도가 다 하고 있고 15개 시도가 그리고 2,000개 학교가 하고 있고 우리 강주광역시하고 제주도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효과적인 수업을.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장학관님이 그 학급별 내 소집단 수업을 말씀하셨는데 이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한 학교들 서울부터 저희가 전부 부산까지 다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학급 내의 수준별 수업을 하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이런 데는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뭐 한 학년에 1명, 2명인 반을 뭐 2~3명 같이 모여서 한다든가 경기고등학교로부터 해갖고 모든 학교가 이런 수준별 이동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를 우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위험한 용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우열반이라고 했냐면요. 예. 수준별 이동 수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예. 각 과목별로 해야 돼요. 예. 만약에 정말로 예. 수학을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고 있다면 수학 성적으로만 나눠야 되고요. 예. 영어를 하고 싶다면 영어 성적으로만 그것은 나눠야 이제 돼요. 이상적인 잠깐만요. 거예요. 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 고려고등학교 학교 프로파일에 보면요. 예. 수준별 이동 수업을 예. 국어, 영어, 수학 성적과 전국연합 성적을 합쳐서 했다라고 얘기하고요. 백보 양보해서 저희가 예. 영어, 수학 성적을 합쳐서 했다는 얘기까지 백보 양보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을 합치는 순간에 예. 이 각 교과의 수준별 이동 수업은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아니, 그리고 말씀을 잠깐만요. 누가 만든 표현입니까? 아니 당연하죠. 왜냐하면 수준별 이동 수업이 장학관님이 그것을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니야. 여기서. 수준별 수준별 이동 수업은 어떻게 됩니까? 하 대표님, 수학의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학 성적으로 나눠야겠습니까? 영어 수학 성적으로 합친 성적으로 나눠야겠습니까? 저희가 영어 수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예. 그래서 제가 끝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학교는 그리고 이제 영어 수학 성적을 놓고 봤을 때도 예. 3학년의 자연계반 놓고 봤을 때 예. 5반에서는 최우수반 애들이 한 반 모여서 하고요. 예. 영어 수학을. 예. 그다음에 8반에서는 그다음 예. 우수반 애들. 예. 그다음에 나머지 반은 보통반 애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구조가 우열반 구조라는 거고요. 예. 방금 교감선생님이 말씀하신 수준별 수업에 대한 전국 현황인데요. 예. 그것은 뭘 지금 구별을 못 하신 거냐면은 예. 수준별 수업과 수준별 이동 수업을 구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예, 수준별 이동 수업을 저희가 잠깐만요. 예. 아니에요. 예. 저희가 한국교육개발을 해서 들어가서 예. 저희도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 실제로 거기 문의도 했는데요. 예. 거기서 수준별 수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습니다. 학급 내 소집단을 소집단 활용한 하고. 수준별 수업과 오케이. 그 이론 한 가지로서 수준별 이동 수업이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고려고등학교에서 발표한 자료 보니까 예. 전국 지자체에서 제일 많은 시도가 노원구에서 44개 이렇게 예, 그걸 얘기했는데요. 합쳐서 한 겁니다. 근데 예. 사실 노원구에는 일반 고등학교 15개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통틀어서 예.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형태, 학급 내 소집단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고등학교하고 예. 교육청하고 하나 대표님께서 질문하는데 이거 계속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아니요. 참. 그 질문한지 여부는 제가 이거 판단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거죠. 이미 학급은 짜져 있고 예. 그 수학과 영어 수업을 할 때 이 학생들이 저희가 성적에 이동을 따라서 합니다. 움직였군요. 예. 자, 이걸 전국에 있는 다른 자치단체들은 허용하는데 제주와 광주만 허용하지 않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17개 시도 그 담당자들하고 저희가 다 연락을 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시도는 불과 한두 개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시도는 전부 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수준별 이동 수업을 예.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플러스 원 제도가 있어가지고 강사비를 지원하고 그러는 데입니다. 근데 어느 시도, 지금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자, 거죠. 제가요. 그럼 장학관님 저희가 할 수는 자료를 예? 그러니까 그 허용은 돼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뭐 이것은 허용 여부는 각 시도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도에서는 평가의 불공정성이 크고 특히나 그 하반 아이들에게 상실감을 많이 주기 때문에 2016년부터 저희가 수준별 이동 수업을 전면 금지를 해왔었죠. 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교육감님, 이렇게 제가 말씀하시니까요. 잠깐만요. 예. 지금 잘 아시는 분들끼리 얘기하면 저같이 처음 듣는 사람 잘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요. 예. 그럼 학교 입장에서는 예. 이 수준별 이동 수업이라는 게 교육청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2016년까지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2019년 오늘 상황에서 예. 광주시 교육청이 이걸 못하게 한다는 걸 알고 계셨군요. 지금이 과도기적이어서 저희가 그 지침을 명확히 인식을 못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인식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2010년 당시에 제가 담당자였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 현재 교장선생님과 저하고 상당한 언쟁을 벌였어요. 수준별 이동수업 금지를 제가 공문을 내렸더니 예. 현재 교장선생님이 저에게 아주 강력한 항의를 하셨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인지를 못했다는 항의까지 얘기는. 했으니까 네. 당연히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신 이유가 뭐죠? 자, 일단 그 전에 제가 설명 하나만 드리고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못 자, 따라 나왔어 이게. 경기고등학교입니다. 경기고등학교 내용 보면 똑같습니다. 가우스반, 유클리드 이렇게 쭉 반별로 돼 있습니다. 저희 똑같이. 그다음에 똑같이 돼 있습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해운대 고등학교 똑같습니다. 저희 이동 수업, 수준별 이동 지금 우리 하는 것처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어와 수학 같은 경우에 특히 수학 같은 데서는 사칙 연산을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사측 연산. 예, 연산을 못한 더하기, 학생들이 빼기, 곱하기, 있습니다. 나누기 예, 못해요.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저희 고려고등학교가 5등급이 전남대학을 가고 7등급이 조선대학을 갑니다. 제가 그 자료를 아까 가져온 자료가 그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수준별 이동 수업에서 영어 수학을 우리가 밑에 아이들을 잡아주지 않으면 이건 우리 하위권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잡아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 아이들을 대학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한 것이고요. 고육지책으로 한 것이고 지금 이따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이 나올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여학교 같은 데는 거의 대부분이 수리 나를 봅니다. 수리 나를. 그런데 교육과정 편성에 보면 수리 나하고는 대부분 장학관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을 저희도 지금 마지막 제일 10반이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해서 수리 나를 제일 낮은 아이들, 사칙 연산을 못한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성적을 올려서 조대나 이런 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이제 필요성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하위권을 아니, 이해한다고 하신데요. 우리는 못 알아왔습니까? 얘기를 좀 하게 1학년의 해주세요. 경우 왜 두 분만 보면은 합니까 이게? 세 개 반을 A, B, B 이런 식으로 나눠요. 예, 예. 저희가 만약에 하위권을 정말 이해한다면은 정말 하위권 학생들을 별도로 모아서 기초학력 향상이나 이런 지도를 한 흔적이 보였다면은 예, 저희 A, B, C입니다. 아닙니다. 1학년이 A, B, B 이렇게 나가죠. 수학 자, 영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만하시고요. 하위권 학생들을 이해하는 예. 거를 볼 수가 나 없었던 두 분한테 거죠. 질문 하나만 하려합니다. 아니, 야 대표님 질문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자, 그게 아니라 이거 문제를 중요한 말씀하십시오. 거예요. 왜냐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두 분한테 묻겠습니다. 예. 수준별 수업 결정권이 교육감한테 있습니까? 학교장한테 있습니까? 그걸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자, 교육감한테 있냐, 학교장한테 있냐? 이게 중요한 우리가 겁니다. 초중등 교육은요. 예.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감에게 위임돼 있는 사항입니다. 뭘 이임해요? 대부분의 사항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나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한번 보셨습니까?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 방법이라든지 학교 교육 과정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돼 있어요. 물론 학교 그리고 운영이 시작과 끝도 학교장이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수준별 수업 방법면은 학교장의 권한입니다. 이것이 교육감들이 해라 말할 권한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근데 이거 가지고 얘기가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만약에 내 말이 틀렸다고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우리가 봐보세요. 시도 교육감한테 위임돼 있는 사항으로서 저희는 그 그러면 교육감의 수업 방법도 권한을 이임이 됐어요? 수업 방법까지는 저희가 그리고 수업 방법 안 자, 됐잖아요. 우리 광주 교육이 사실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지향하기 위해서 차별받지 않는 것은 교육감 평등 사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이야기가. 그래서 수준별 이동 수업을 그러죠. 금지한 평등 사상 거죠. 때문에. 근데 그 평등 이게 사상 때문에 지금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감한테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있느냐 질문이에요.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답변하세요. 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을 수 있는 수많은 사항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되죠. 교육부 장관은 권한이 있습니까? 학교 수업에서 수준별 이동 아니죠. 수업을 아니죠.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감한테 위임이 돼 있는 상황이죠. 장학관님, 예. 그러면 혁신학교에서는 왜 예. 자율적인 그다음에 수업권, 수업 내용을 바꿔서 할 수 있는 이런 자율적인 수업권을 주고 있습니까? 자, 교육과정 재구성은요. 예. 그 성취 기준을 이것도 크게 더하거나 보면 빼거나 그게 교육과정 아니고 재구성이에요.
아유, 그거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아니, 상황은 다르지만 크게 네.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걸 알겠습니다. 가지고 하니 못하니 하는 것은 너무 월권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발생한 문제가 바로 평가의 불공정성이었잖아요. 자, 그 문제를 잠깐 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윤준 선생님께 질문 하나만 드리고 하겠습니다. 수준별 이동 수업 다른 학교에서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는 이렇게 성적 차이가 나는 아이들의 학업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십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아이들 발돋움반 수업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하고 별도로 하고 있죠. 그거 이제 교육청에서 지원도 받아서 진행하고 있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네. 위해서 우선적으로 네. 뭔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문제는 이쯤 하고요. 그다음에 이 다음 문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과연 이 우수 학생들에 대한 특별 관리 이게 고려고에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수준별 이동 수업을 비롯해서 또 이제 학생 평가의 부적정성이거든요. 이제 서술형 평가를 채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부분 점수 부여예요. 그런데 이 학교는 그 부분 점수의 채점 기준이 채점이 완전히 끝난 뒤에 결제를 받아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교사가 채점하면서 임의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학시험의 경우 만점이 7점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3점으로 동일하게 채점을 했어요. 근데 그 기숙사 학생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불안정한 답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7점 만점을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학생은 3점 그대로 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도저히 실수로 보기 어렵다. 특히 불안정한 답을 7점으로 준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동일하게 쓴 두 개의 답을 3점으로 준 것도 문제고 그래서 이 상황은 사실은 검찰에 고발돼서 현재 경찰 조사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행평가에서도요. 원래 계획하고 변경시킨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수학책을 읽고 그 과제물을 평가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교사는 특별한 절차도 없이 그냥 발표 횟수로 바꿔버린 거예요. 채점 기준을. 그런데 최상위 반은 발표하는 수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반들은 선생님의 강의 위주의 수업이에요. 그래서 수행평가 점수를 보니까 최상위 반은 모두가 만점인데 나머지 반은 점수가 나쁜 거죠. 그래서 이런 차별적인 사항이 들어있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술형 평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평가를 전국에서 이렇게 3년치를 감사를 실시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거에 없죠? 대해서는 제가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없죠. 아니요. 없죠.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없죠. 아니요. 없죠. 수피아 여고에서도 잠깐만요. 수피아 여고 때 지금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요. 아닌 것 본질하고 같아요. 관계가 있습니다. 수피아 여고 때 관계가 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서술형 평가에서 맞습니다. 그런 채점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서술형 평가가 3년 동안에 40만 건 이상이 됩니다. 아시죠? 40만 건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제가 계산해 보여드릴까요? 산출 계산식을 제가 봤더니요. 문제 자체로 봐야지 그 경우 수까지 다 계산하는 것은 아니죠. 그 문제 자체로 보면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볼 때마다 40%이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문제 수를 다 합치더라도 문항수로 봤다면 뭐 몇천 문제 정도 되겠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제가 40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그러면 건수를 지금 저희한테 건수가 1000몇 건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러면 그 1000몇 건을 안 해야죠. 그 부분 점수까지 1000몇 건에 넣었잖아요. 아니, 그 부분 점수까지 문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1000몇 건이라고 얘기한 거지. 부분 점수까지 거기에 다 합쳐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만 건에서 1000몇 건인데 이번에 저희가 실수한 게요. 사실 이렇습니다. 저는 항상 기본적으로 가장 이 세상에서 이상적인 시험은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죠. 네. 바칼로레아는 무슨 가치관에 대해서 2000자로, 3000자로 쓰시오 이런 시험 문제입니다. 그다음 미국의 에세이 테스트. 저는 대단히 이상적인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험 문제에 대해서 채점에 문제가 있다. 만약에 그것이 채점을 공개해내면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지금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논술 시험을 많이 실시합니다. 대학에서 공개한 학교 있습니까? 이 원장님? 없습니다. 아직까지. 안 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서술형도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 없이 고려고등학교 서술형만 지금 한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아니, 저 말씀 끝날 때가. 그래서 서술형에서는 저희가 완벽해야 됩니다만은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1000개의 숫자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 적으면 5개가 실수하게 돼 있어요. 이걸 인간적 에러라 그래요. 그런데
40만 건의 채점을 하는데 지금 1,000몇 건이 나왔어요. 사실 이거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전국 최초로 이렇게 이것을 오픈시켜서 한다는 거 저 이해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수행평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행평가를 그 수학 선생님이 처음에 계획서하고 다르게 했다는 거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가 읽기라고 돼 있어요. 읽기라고. 이것을 발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학생들에게 그 읽기라고 하는 것이 발표라고 하면서 발표를 계속 시킨 거예요. 일회성에 끝났다면 우리 장학관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그런다 발표를 계속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계획서하고 차이가 난다. 이건 행정적인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거기에 계획서에는요. 궁금한 게 하나 제가 생겨요. 확인할게요. 아니, 확인만 할게요. 그 문제 예. 아니고요. 네. 아까 그 1,100개의 그 문제, 예. 40만 건이나 뭐 4,000건이나 예. 했는데 예. 그 1,100개 잘못된 평가가 특정 학생에게 집중되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불특정 다수에게 퍼져 있는 예, 겁니까? 물론 불특정 다수에 펼쳐져 있는데요. 40만 건이라는 것은 너무 이것을 그러니까 1,100개의 잘못된 과장한 하자가 거고요. 특정 예. 학생에게 있는 건 아니고 전체에 퍼져 있다. 근데 그 중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장학관님 명쾌하게 대답을 하셔요.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아니 잠깐만요. 예. 제가 명쾌하게 대답하지 않은 부분이 어떤 예, 부분인가요? 예. 네, 예. 이거 방금 답변하셨어요. 답변했어요. 뭐 그리고 특정인에게 40만 건이란 집중되는 건요.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항수로 40만 봐야 원이라는 되는데요. 다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 하나 이런 이런 거예요. 점수까지. 예, 이걸 알겠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알겠습니다. 7점이라면은 이 예. 경우의 수를 7가지로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 곱하기 문제수로 해버리니까 이런 게 나왔는데요. 예. 우리가 지적한 것은 문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적한 거였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따져버린다면은 자, 이건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말이 안 사회자님 되는 굉장히 거죠.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전체 모집단이 지금 몇 개냐라는 얘기인데 예. 그거 뭐 보는 예. 시각에 따라 사회자님 차이가 있을 수 방금 있을 것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됩니다. 방금 사회자님이 그 실수한 건이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떤 프레임을 초반에 걸었냐면 저희 감사를 시작하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고려고는 최상위 학생에게 문제 알려주고 점수 올려 전부 최상입니다. 조작했다. 근데 우리 특별감사 지적사항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질문을 했어요. 누가 질문했냐? 한겨레 신문 기자가 질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최상위권 학생들을 성적을 조작했다고 하는데 그 증거를 하나 좀 내다보시오. 교육청에서.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증거를 들이내밀었어요. 아니요. 잠깐만. 네, 아니, 그거 네. 그대로 지금 제가 네, 사실관계 네. 얘기합니다. 증거를 내밀었는데 어떤 답안지였냐? 이 1학년 241명 중에 148등짜리예요. 148등짜리를 최상위권 학생이라고 들이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선생님이 지금 그 선생님 오셨습니다. 저쪽에 1학년 학년부장인데 한겨레 신문 기자에게 항의를 했어요. 이게 뭐냐? 148등짜리인데. 그래서 사과문까지 받았습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아니 근데 아시죠? 제가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릴게요. 아시죠? 아니요. 148등짜리.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예. 잘 모르겠는데요. 장학관님 예. 자, 어떤 얘기했냐면요. 우리 감사관님이 그때 발표하시면서 예. 이러한 부적정 사례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지. 이걸 예. 주면서 예. 최상위권 학생들을 올려준 증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제일 위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겨레 신문 기자님께서는 이게 최상위권 학생을 올려준 증거라고 생각을 오해하셔서 그 기사를 쓴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예. 하지만요. 예.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검찰에 고발한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예. 분명히 기숙사 학생의 경우는 3점을 7점을 올려줬어요. 이건 도저히 실수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학생은 3점을 그대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학관님, 예. 채점 실수를 가지고 왜 초반부터 언론에 그러면 그 교육청에 책임 있는 그 고위직 간부께서도 그 말씀을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고려고등학교가 성적 조작이나 의도적인 성적을 올리는 건 없다라고 했지 그 않습니까? 말씀을 한 게 아니고요. 예. 우리는 감사 보고서에 조작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올려준 적이 없다. 자, 그랬습니다. 조작이라는 표현을 알겠습니다. 쓴 양쪽 적이 없다고 입장을 이제 했어요. 충분히 들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좀 안타까워서 장학관님 이 질문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게 예. 교육계 문제잖아요. 예. 교육에 관한 문제고. 예. 근데 들어보면 무슨 구체적인 비리가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교육청 얘기를 들어도. 그런데 이걸 수사기관까지 가져가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근데 이제 저희로서는 이제 아까 그 시험 문제 유출 건이나 이 부분이나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을 정말 객관적인 기관에서 해주길 바래서 사실은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셨다? 예. 그렇군요. 저는 그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교장을 파면하고 교감을 해임을 했는데요. 예. 그걸 예. 이야기했잖아요. 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장을 파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법적 근거를 말해요. 자, 우리가 뭐냐면은 학교 재단 이사회에 징계를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했는데 요청하죠. 요청한 것뿐이죠. 징계 요청권이 있냐 그 말입니다. 요청권은 당연히 교장을 있죠. 파면하는 거. 예, 그건 당연히 사립학교법 있죠. 읽어보셨어요?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에요. 예, 뭐라고 돼 징계를 있어요? 교육감이 재단 이사에 요청하게 돼 있어요. 무엇을요? 그러니까 각종 징계를 요청하는 거죠. 사립학교법 54조 2항 읽어보셨어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안 거기가 읽어봤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예, 교육감은 예, 사립학교장을 파면이 아니고 예. 뭡니까? 해임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그것이 사립학교법 54조 2항이가 글쎄요, 명시가 확실히 돼 있습니다. 저는 해임 속에 그 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예. 이게 예. 이렇게 사립학교법 54조 2항에 예. 이 학교장 해임에 대한 것이 써 있어요. 확실히 명시돼 있어요. 자, 그런데 파면은요. 예, 파면은 예. 교육감 권한이 아닙니다. 파면은 사립학교 법인이라든지 사립학교 운영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다시 지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그건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해 결정적으로는 사립학교 재단에서 재단이 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결정하는 확인해 겁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물론- 이제 징계 양정은요. 이제 하나하나의 사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징계 사안이 아닐지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합쳐져서 결국은 학교 관리에 전반적인 책임이 계시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한테는 좀 무거운 징계가 되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징계 대상이 48명의 80%입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된 근데 이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릴 것은 분명히 그 행정처분 주의와 경고는 징계가 아닙니다. 행정처분이죠. 주의와 경고를 합해서 80% 예, 했다. 그렇죠. 그럼 그걸 빼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교장 교감 선생님을 포함해서 16명 정도, 17명 예. 정도,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요. 저는 그 이합 전에 국세청장이 얘기했던 그 감사에 대한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에 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검사 출신이에요. 감사를 함으로써 모든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적극적인 공무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제도를 개선해 주는 데 목적이 있지 징계를 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감사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서술형 채점 전국의 최초 이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모든 강주 시내 선생님들이 떨고 있습니다. 솔직히 시험 문제를 어떻게 출제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도 서술형 문제 이제 안 낸다고 그럽니다. 이건 완전히 강주 교육을 눌러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예. 서술형 평가의 제채점은 2016년에 예. 수표하고에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요. 그때도 전체를 다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 지금 현재 학급 성적 관리 매뉴얼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예. 이 매뉴얼대로 사실은 했다면은 예.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개발한 이 관리 매뉴얼대로 학급 성적을 관리하면은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감사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가 저희들이 억울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왜 처음에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아니 잠깐만요. 상위권을 조작시켜주고 의도적으로 교장, 교감이 성적을 올려주어서 이렇게 상위권을 만들어 간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여기를 갔다 와서 통탄을 했어요. 학교 명예퇴직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사건입니다. 이 학생이 우리 학교 전교 1등짜리입니다. 전설적인 1등짜리인데 만약에 이 학생의 답안지에서 그런 올려준 것이 있었으면 이건 교육청이 생각했던 바로 그겁니다. 고려고가 정말로 상위권을 올려주는구나. 그래서 갔더니 이 1등짜리 답안지를 내놨어요. 내놓고 이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 검정색으로 쭉 답을 썼는데 마지막에 가서 N=4를 빨강색으로 이렇게 썼는데 채점을 보니까 당신이 지금 빨강색으로 채점을 했어. 빨강색으로 채점을 하다가 N=4를 써줘버렸구만. 자백하시오 그랬어요. 써줬다. 이게 바로 그 답안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점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예. 잠깐.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좀 예, 질문드리겠어요. 예, 지금 예, 사실 토론 시간은 예. 끝나가거든요. 예. 네.
장학관님, 지금 예. 매뉴얼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예. 이 매뉴얼은 그렇게 완벽한 건가? 이 매뉴얼로 전체 교사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이 매뉴얼이 학생 이제 제일 처음에 계획 세우는 것부터 마지막 이렇게 성적 처리까지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이걸 따라서 쭉 하게 되면은 이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매뉴얼입니다. 형식적인 겁니다. 아니, 형식적이라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매뉴얼을 제대로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매뉴얼이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매뉴얼이 뭐냐면요. 우리 지침이에요. 지침은 일종의 하나의 우리의 훈련과 비슷한 거고요. 지침을 다 따르라고 하는 건 관료주의적 사고 같은데요. 아닙니다. 학생 평가에 대한 것은요. 이건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평가에서 예. 저희들이 사후 결제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제를 사전에 했을 때 예. 하고 예. 사전에 했을 때 공정성하고 예. 그 서술형 평가 채점 기준표를 시험이 끝나자마자 저희 학교 사례입니다. 사후 결제는 하되 게시판에 이것을 붙입니다. 게시판에 전 학생이 볼 수 있도록 어떤 게 더 공정할까요? 자, 학생들이 알겠습니다. 눈으로 자, 다 먼저 예. 채점 기준을 정해놓고 그만하세요. 시간이 예, 다 끝나갑니다. 예, 지금 두 분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우리 예. 김현준 선생님 전혀 발언 기회를 못 드리는 게 대단히 죄송한데 마지막 발언은 우리 김현준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토론이 어떤 진위 여부를 자꾸 밝히는 쪽으로 팽팽하게 가다 보니까 정작 이 토론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그다음에 일선 선생님들이나 또 학생들은 어떤 심정일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이 토론을 통해서 뭔가 광주교육의 어떤 변화와 발전 이런 것들을 모색할 수 있고 어떤 고민거리를 갖고 가실까 아니면 답답한 마음은 계속 반복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앉아있는데도 되게 괜히 매우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거 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네, 마음이.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짧은 1시간 가까운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시간이 오늘 토론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짧네요. 그래서 아마 밤샘 토론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오늘을 계기로 토론을 좀 더 많이 진행해 가셔서 두 입장 차이를 좀 줄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예. 얘기 나눠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육청과 고려고 양측 입장을 들어보니까 하나하나 사안에 대한 차이도 굉장히 크지만 교육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서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학생들의 다양성은 강조되는데 그렇다면 학교의 다양성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논란 2개월 만에 양측이 오늘 처음으로 한자리에 만나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앞으로도 방금 우리 김현준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광주의 아이들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토론 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이제 추석 연휴의 시작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